네, 지난 시간에 하드 코딩으로 데이터 만들었던 걸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세 개의 변수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 담길 수 있도록 컬럼화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테이블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을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 건지를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클라이언트 부분에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생성해서 켜질 때 자동으로 테이블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커 부분에서 하는 거는 나중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클라이언트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create 테이블, 그러면 저는 이제 user2라는 이름으로 테이블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테이블 속에 컬럼이 일단 3개가 필요하겠죠? 3개. name, email, reg date. 이렇게 3개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화면에 띄워질 때, 이렇게 켰을 때, 첫 화면이 그렇게 3개 보이죠? 로컬호스트에 8080에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게 이렇게 3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3개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3개의 컬럼 부분을 자바에서는 변수로 3개를 관리했었고, 이번에는 컬럼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name이 필요하겠죠. 자, name은 보면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만들 때도 스트링이라고 만들었죠. 자, 그럼 여기서는 바차겠죠. 바차는 길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갈로를 해서 길이를 정의하는데 이름이니까 1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값이 무조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낱널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일일 거예요. 여기도 문자열로 메일로 만들었네요. 이 메일이라고 만들고 똑같이 바차로 정의하고, 네임보다는 길겠죠. 그럼 한 2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낱널은 무조건 값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널은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널로 지정할게요. 자, 세 번째는 reg 데이터죠. 언제 등록했냐,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건데, 자, 근데 이 자바에서는 데이트지만 스트링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트 타임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reg 데이터. 자, 그러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렉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user2로 위에 보이는 것처럼 3개의 컬럼, 결국은 자바 쪽에서는 3개의 변수였던 거를 컬럼화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임의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컬럼 부분과 데이터 부분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낱널은 2개죠. 낱널. 자, 그러면 여기서 name은 디폴트 값이 없으니까 무조건 여기서 넣어줘야겠네요. 그러면 name으로 사용자라고 넣어볼게요. 사용자. 나머지는 널도 허용이 되니까 이메일로 넘어갈 수도 있고, reg date는 디폴트 값으로 now가 들어가 있네요.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select.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메일에 있는 값을 나중에 넣을 수도 있겠죠.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사용자 2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쪽으로 어떤 값을 넣는다. 자, 지금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여기에만 적용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데이터가 무수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대상을 정의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where. 대상은 누구죠? 지금 딱 정의할 수 있는 건 이름밖에 없네요. 그러면 name. 사용자. 그러면 사용자한테 이메일을 넣어라. 그러면 이메일은 뭘 넣으면 될까요? 자, 영어로 user 이메일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정상적으로 동작됐네요. 셀렉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인설트로 이번에는 사용자 1번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만 빠져있는 값으로 들어갈까요? 이 이메일만 널인 상태에 사용자 1이 들어간 게 보이겠죠. 사용자 1, 이메일은 널,
REG 데이터는 나오려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시간이 1분 정도 차이가 있네요. 네, 1분 후에 한 번 더 만든 사용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 1번한테 이메일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1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이름은 2명, 3명, 4명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마치 지금 여러 번 넣습니다. 사용자 1이라는 사람이 4명이 돼버렸죠.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용자 1하고 업데이트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상이 한 명이 아니고 전부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의 컬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사용자, 결국은 사람들을 이름이 똑같을 때 또 다른 방법으로 식별하는 방법이 있죠. 네, 주민번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도 동일하게 어떤 숫자들로 이루어진 값을 키로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야 그 사용자인지 바로 식별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식별할 수 있는 걸 하나 넣겠습니다. 네, 인트. 자,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식별자니까. 그러면 낱널이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값을 넣어야겠죠. 그러면 이 값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야겠다. 뭐랑 비슷해요? 디폴트 나와 했던 거. 이거랑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디폴트라고 하고 now로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종류들마다 이런 중요한 키, 식별되는 이 값을 가지고 있는 컬럼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방법이 데이터베이스마다 달리 있습니다.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MariaDB 같은 경우는 값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MariaDB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auto increment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고, 현재 테이블이 있죠. 존재하고 있는데 또 create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계속 유저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존에 있던 테이블을 지우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user2를 이번에는 드랍을 이용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졌죠? 자,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을 다시 생성. 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류 내용을 봐야 되겠죠. 이 컬럼 정의에 있어서 auto increment라고 하는 건 키로 정의를 해줘야 된다. 결국은 이 컬럼은 그냥 auto increment라고 놓고 사용하는 게 안 되고 어떤 키용으로만 사용하는 컬럼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이 테이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죠. 식별자니까. 그러려면 기본 키라고 하는 프리머리 키가 정의되면 되겠습니다. 키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 컬럼은 이 테이블에 있어서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본 키의 컬럼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요번엔 정상이죠. 요번에는 어떤 걸 알았죠? auto increment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값이 올라가게끔 하는 옵션인데, 이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컬럼을 키로 정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 테이블에 있어서 중요한 식별자이기 때문에 기본 키로 정의하기 위해서 프리머리 키라고 하는 옵션을 한 개 더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테이블은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where 조건에 들어가는 게 name이 아니고 이제 정수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0, 1, 2, 3, 4. 자, 그럼 0을 한번 넣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0 이메일. 뭐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 같죠? 근데 여기 보면 업데이트된 롤은 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대상자가 없다는 뜻이겠죠. 자, 정말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select from. 당연히 값이 없죠. 이유는 뭘까요? 드롭 테이블로 다 지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사용자, 또 사용자, 또 사용자. 자, 계속 들어갔어요. 자, selec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사용자가 4개가 들어갔지만 식별자로 사용할 컬럼의 값은 어떻게 됐어요? 순차적으로 올라갔다. 결국 이 사용자의 이메일 내용을 바꾸려면, 업데이트를 하려면 식별자로 nO를 쓰게 되면 타겟이 이렇게 사용자 첫 번째 거한테 적용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NO에 1번이라고 하고 유저 이메일이라고 했을 때 누구만 바뀌는지 보도록 할게요. 정형이 됐죠? 자, 셀렉트. 네, 넘버가 1번인 대상자. 네, 넘버가 1번인 대상자. 네, 여기만 이메일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버 3번의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에 유저 3이라고 해서 이메일을 넣고 업데이트를 하면 NO 값이 3인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유저 3 이메일.com이라고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 NO 컬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볼 때는 그냥 셀렉트 하면 되지만 특정 타겟이 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이 NO 컬럼이 기본 키로 해서 10별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아무리 보이는 게 3개가 있어도 10별하기 위해서는 10별자가 될 컬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 화면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에 있어서 이렇게 3개의 컬럼과 그 다음에 이 한 줄 한 줄 사용자의 10별할 수 있는 컬럼까지 이렇게 해서 4개의 변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지난 시간에 요 3개의 변수만 가지고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 유저2에 있는 정보를 전 시간에 했던 이 작업 대신으로 변환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